네, 이재명 지사 수사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 씨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물증은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네, 검찰은 사건의 열쇠인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옛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중재 변호사께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압수수색을 아침부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예상된 결과죠. 너무 오래 끌었어요. 사실은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수사 초기에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은 뭐 수사도 밀행성, 신속성이 뭐 생명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압수수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압수수색이 자꾸 알려지면은 압수수색 할 거다 하면은 뭐 대상자는 뭐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상자는 그 증거물 다 없애버릴 수가 있잖아요. 시간만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언제쯤 했어야 이게 됩니까? 했다면은 최소한 이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경선 때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2018년 금년 4월 달에는 했어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중간에 계속 휴대폰 바꿨다. 나 지금은 옛날에 쓰던 건 없다 해버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검찰은 왜 했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 공소시효가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13일이면 끝납니다. 네. 근데 검찰로서는 어쨌든 압수수색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얻지 못하더라도 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를 흐지부지 했느냐. 또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머쓱하게 됐죠. 제가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22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왜 이렇게 22일 날 발부받은 영장을 오늘 집행을 했는지. 이건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택에 이어서 집무실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집무실 진입을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그래요. 먼저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자택은 아침 9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의 신체도 압수수색의 대상이었고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차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다시 사무실까지 나왔습니다. 집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말이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걸려가지고 11시 35분에 집무실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12시 5분까지 약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마 제지를 당했다기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안내를 이제 검사 1명하고 수사관 3명이었거든요. 이 4명을 이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지사가 오고 나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없는 곳에서 또 집무실 아닙니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오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무것도 나온 건 없다고 그러고요. 아까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있는데 제가 잠깐 그 말씀드리면 그 22일 날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청구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라는 나온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상한 게 22일 날 청구했다면 압수수색 영장 이렇게 며칠씩 끌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 미리 나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압수수색은 좀 뭔가 이상해요. 경찰에서 미리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사를 끝내기 위한 하나의 종결용 압수수색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실제로 휴대폰을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도 지금 이 정치권을 굉장히 또 휘젓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가 어디로 갔을지 이 향방이 참 궁금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 있으면은 아시겠습니다만 휴대전화 그 뭐라고 하나요? 원본이 있다고 해야죠. 원 물건이 있으면은 그거 디지털 포렌식에 보면은 거기에 주고받은 내용 다 할 수 있거든요. 지운 것도 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지금 이걸 확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그다음에
교체한 거는 중간에 뭐 하도 선거 끝나고 뭐 이상한 전화들도 많이 오고 해서 뭐 교체할 수밖에 바꿨다.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에 그걸 없앴다는 건 좀 저도 석연치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지금 뭐 이걸 모르겠어요.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뭐 친문대 뭐 그렇지 않은 이렇게 몰고 가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다소 당이 나에 대해서 너무 불균형적으로 대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생각해 보시면은 김경수 지사 사건 때는 정말 뭐 여당이 총동원돼서 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사실 뭐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정말 뭐 굉장히 거친 말을 했죠. 공당의 대변인 뭐 논평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영장 청구한 걸 보고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뭐 대변인 발표했지. 그다음에 뭐 당 지도부가 총무 동원돼 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했단 말입니다. 그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에 대한 압박 또 영장 실질 심사하는 법원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무릅쓰고 당이 총동원돼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당신이 뭐 헤쳐나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건 좀 당의 그런 불균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예. 휴대폰을 없앴다고 하는 건 전 참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휴대전화만 확보를 한다면 해경군 김 씨와 관련된 의혹이 다 풀리게 되는 그럼요. 셈일 텐데. 본인의 어떤 저 무고함을 예. 정말 그렇게 억울하다면 밝힐 수 있는 아주 이걸 반대로 결정적인 생각하네요. 증거거든요. 예. 뭐 이제 당 차원에서 뭐 지원 사격에 나서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차후에 또 이루어질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만약에 해당 그 휴대전화가 있다면 자신의 무고함,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오히려 스모킹 걸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걸 오히려 내놓는 거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유죄의 스모킹건이기도 하지만 무죄의 스모킹건이기도 하죠. 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2대의 휴대폰을 제출을 했거든요. 예. 거기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갖고 있지 않다. 뭐 그 선거용으로 쓰다가 예. 그것을 뭐 폐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4대 내지 5대 정도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이 김혜경 씨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말이죠. 그다음에 2010년 7월에 우리가 알다시피 안드로이드 폰을 아이폰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휴대폰이 있고 그다음에 2018년 4월 올해죠. 아이폰 1에서 첫 번째에서 아이폰 2로 두 번째 걸로 바꿨죠. 근데 지금 아이폰 첫 번째 거 그 끝자리가 44라고 하는 거 네. 이것이 지금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허. 이용 중으로 말이죠. 예. 첫 번째 안드로이드 폰 이거는 2010년 7월에 바꾼 거는 지금 이용 중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2018년 4월에 바꿨던 거는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이제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번호만 바꾸면 되지 왜 기기까지 바꾸느냐? 설사 기기를 바꿨다 하더라도 4월 달이면 얼마 안 됐는데 기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전해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고발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수사도 재개되는 시작되는 그런 마당인데 그 중요한 증거를 스스로 없앴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유죄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무죄의 증거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네. 나도 휴대폰을 찾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다만 경찰에서 뭐 7개월 전부터 달라소리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 그 44 끝자리 44는 지금 현재 살아 있다, 이용 중이다라는 그렇죠. 것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그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단말기랑 번호 다 교체했다던데 다시 이용하고 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단말기하고 번호를 다 교체했는데 예, 예. 그 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용 정지 그러니까 안 쓰는 거로 나오는데 지금 이 단말기는 쓰는 것으로 이용 중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우리가 왜 휴대폰을 바꿔도 뭐 반납을 해가지고 한 10만 원 보상받을 수도 있고 반납 안 하고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참 의문이 남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근데 또 왜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경찰을 탓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뭐 그 부분은 뭐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냥 갖고 있었는데 뭐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왜 경찰이 처음부터 요청하지 않았느냐. 예.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경찰에 요청했더라면 그때는 갖고 있었으니까 제출할 수 있었다라든가 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경찰 수사만 비난하는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그 조금 그건 석연치 않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경찰은 왜 그 이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요구를 하면 없애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나 없다.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네. 수사를 할 때, 아니 수사 대상자한테 이런 거 주세요 하면은, 아니 결정적인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 같으면 없다고 하지 그걸 그렇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수사 초기에 상대방이 그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압수수색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걸 아쉽다. 놓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공소시효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김혜경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쭉 가면은 그냥 우야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근데 물론 이제 휴대폰이 나온다면 더 정확하겠습니다만은 이걸 말고도 지금 많은 HK 김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정황 증거는 되거든요. 물론 지금 휴대폰이 나온다면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네. 근데 정황 증거를 하더라도 정황 증거가 많이 있고 그 사이에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고 그럼 정황 증거 어디를 가리키느냐? 유죄를 가리키냐, 무죄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뭐 얘기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것이고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휴대폰은 안 나왔지만 재판에 넘길 그거 것이다. 가능성은 많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지금 검찰이 무조건 기소할 것이다. 뭐 예상이죠, 예상. 그건 뭐 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뭐 당연히 뭐 증거가 부족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서 뭐 휴대폰 이걸 수사를 안 했잖아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자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뭐 경찰 나름대로 하여튼 뭔가 뭐 상당히 저 합리적인 증거를 수집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검사들이 이제 조금 보완 수사를 해서 이걸 뭐 기소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가 화염병에 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뛰어갔죠. 평소에도 좀 자주 보시는 분 계세요? 네, 매일 나왔어요. 네. 평상시에 이쪽에서 하셨는데 어제부터 절로 넘어가셨대요. 전 화염병 왜 던지셨어요? 네, 권리 찾기에서. 권리 찾기에서. 인덕이 워낙 있으셨어요? 나오세요. 네, 지금 보시면 불길이 꽤 크게 일었고요. 글쎄 어떤 말입니다.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3개월 전부터요. 70대 A 씨가 여기서 시위를 해왔어요. 대법원 예. 정문 앞에서.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돼지 농장 이런 것들을 했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잘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친환경 인증 갱신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부적합 예, 발생을 그렇죠. 나온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1심, 2심, 3심 모두 패소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물론 시위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페트병에다가 500ml 페트병에다가 신화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법원장님이 출근할 때 거기다 던진 겁니다. 예. 일종의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고요. 보조석 쪽에 바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을린 정도. 예. 그런데 청원 경찰이 바로 그 끄는 바람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신호를 담은 화염병도 4개나 더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어떤 뭔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준비했어요. 이날 뭐 우연히 뭐 옆에 있던 뭐 그런 걸 던진 게 아니고 그 전날 을지로에 있는 페인트 가게에 가서 신나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정말 뭐 당장 뭐 구속영장이 좀 청구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점은 굉장히 참작이 돼서 죄질이 안 좋은 걸로 형량이 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예. 요소라고 봅니다.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을 노리고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대법원장님 차가 오는 거니까 거기 3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에 출근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봐야죠. 네네. 그러니까 물론 뭐 상해까지 그런 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치는 것까지 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자기의 어떤 불만을 네.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렇게 어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 을지로에 가가지고 신나를 구입하다가 또 4개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해 의사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일부러 기다렸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더 처벌이 무거워지게 되나요? 어쨌든 계획적 범죄라고 볼 수 예. 있는 거죠. 예. 범죄는 이제 우발적 범죄냐, 계획적 범죄냐 거기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거는 누가 봐도 계획적 범죄니까 예. 그 점에서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죠.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우선 이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법 조문상으로는 이렇게 무슨 뭐 미리 준비한 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네. 예. 그냥 뭐 저거는 뭐 위험한 물건인 신나 이걸 이용해서 그냥 투척을 했으니까 뭐 차를 좀 손괴했다면 특수 손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재물 손괴를 했으니까 아니면은 뭐 직접적인 폭행은 가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서 던졌으니까 일종의 뭐 특수 폭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미리 준비했다고 해서 가중 처벌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로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 제가 볼 때는 죄질이 좀 안 좋은 게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처음에 듣고서 무슨 요새 얘기하는 사법농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을 좀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완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뭐 자기 나름대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는 죄질이 더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민사 때문에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판사 그 중에서도 대법원장이면은 국가기관장이잖아요. 이런 인물에 대해서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이런 시도나 아니면 과거에 뭐 석궁 테러 사건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법조인들을 비롯한 이런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또 신변의 위험 문제도 참 이게 난감한 것 같아요.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는 사상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판사에 대한 테러가 뭐 부러진 화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1995년에 김모 교수죠. 교수가 이제 재임용에서 탈락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재임용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걸 했는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졌어요. 예. 근데 2심에서 이제 재판장을 상대로 석궁테러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제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공직자 그리고 특히 판사들 여기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네.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죠. 예, 또 무방비로 공격을 당한 건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위해 상황에 대한 차단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음주 사고도 모자라서 다친 후배를 버리고 덮어 씌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유가족의 말을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 동승 사망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뺑소니 치고. 오늘 전역하는 날인데 이 친구들이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전화 와서 엄마 일주일 후면은 이랑 저희랑 같이 전역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참 큰 사고였습니다. 보면 다친 후배를 버리고 도망한 것도 모자라서 후배가 운전을 했다고 덮어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각이 된 거죠? 지금 이게 이래요. 9월 24일 날 네. 이 조모 씨라는 지금 피의자죠. 피의자하고 피해자인 그 이모 씨가 뭐 선후배간이라고 그래요. 예. 안산시 중심가에서 그 술을 마셨대요. 뭐 4차에 걸쳐서 마시고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다시 서울로 이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까지 한 30km를 그 조모 씨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와서 강남역 부근에서 유턴을 하다가 이게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차로에서 오던 차 뭐 시속 100km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거기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두 사람 다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모 씨, 피해자는 이모 씨는 그냥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 떨어졌고 네. 머리를 부딪혔죠. 그리고 이건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운전자인 조모 씨는 약간 조수석 속으로 밀렸는데 운전석 쪽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 찰과상이가 좀 있고 전혀 다치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바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길바닥에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쳤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2m 떨어진 도로가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현장을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후배를 그냥 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10분 정도 방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누가 뭐 신고를 해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네. 결국 한 22시간 후에 사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도 뭐 현직 검사 시절에 뭐 흔히 접하는 사건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음주를 하면 이렇게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 뭐 물론 뭐 고의겠지만 네. 음주 발각될까 무서워서 그냥 방치하고 그냥 떠나는
그렇더라도 신고는 해줘야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CCTV를 보고 하니까 경찰이 운전자가 지금 이 사람이 맞다 해가지고 특정했다고 하던데 이게 또 뭔가 심신미약 이런 것들 들어서 뭔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군의를 찾지 않을까 이런 또 의심도 들기도 하고. 예, 심신미약은 안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어떤 처벌 받습니까? 경찰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해갖고 사실은 찾은 거예요. 본인이 도망갔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신이 운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CCTV라든지 에어백의 혈흔이라든지 DNA 검사 네.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안산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 곳에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특가법상의 도주치사라고 합니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무겁습니다. 아, 그래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죠. 그래서 뭐 정말 뭐 잘못도 많이 했고 벌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뒷좌석에도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다른 다른 예. 케이스죠. 이 다른 사건은 케이스. 아닙니다. 예. 그거는. 예, 최근에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얼마 전에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창읍에서 이제 뭐 도로에서 달리다가 뭐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음주예요. 네. 결국은 음주인데 달리다가 이제 경찰관이 이제 검문을 하니까 뭐 서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뒷좌석에 사람이 있다는 걸 네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뭐 경찰관도 2명 있었고 나중에 뭐 소방관들도 와서 한 8명이 또 추가로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왜 못 봤을까요?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신에 씌었는지 하여튼 뭐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발견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이 뒷좌석에 있던 사람은 사고 발생 후 7시간 후에 예. 차량 수리하러 간 공업사에서 발견한 거예요. 차 고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었구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다 된 거군요. 보니까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전신 마비로 지금 중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예.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이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 운전자가 뻔히 알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건지 또 안 했다면은 뭐 무슨 사정 때문에 안 한 건지 일부러 안 했다면은 내가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사람이란 말입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구호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방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도주 차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사실 경찰과 소방당국 당시에 좀 더 뒷좌석까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건 있는데. 황당 사건이에요. 예. 본인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가족이라든지. 황당하죠. 이 양반도 0.116% 술을 많이 먹고 그런 거예요. 네. 다 술 먹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서 뒤에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한 건데 술김에 얘기를 안 한 것인지 그건 뭐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쨌든 경찰분들하고 뭐 소방 구조대원 굉장히 고생을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많은 정말 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윤창호법 같은 경우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개정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음주운전의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하면은 음주를 해서 이제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은 지금 뭐 징역 10년 이하 음주 사고를 일으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예. 그런데 윤창호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지금 정해놨는데 예. 이것도 지금 뭐 윤창호 군의 뭐 그 당시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은 부족하다. 3년 이상이라는 거. 네. 왜 그러냐면 음주운전은 지금 뭐 윤창호법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살인죄의 최고 낮은 형량이 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행법으로 음주를 해서 사고를 내가지고 상해를 입혔다. 사망은 아니고 그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 지금 윤창호법에 의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좀 강화된 내용으로 지금 법안을 만드는 거죠. 예, 좀 확실하게 음주운전이 좀 근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